1번 문제. 1번 문제는 15년 2회, 19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ACGIH에서 권고하고 있는 허용농도 조경상의 주의사항 6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10가지이나 1번부터 6번 6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기오염 평가 및 관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네 번째로는 반드시 산업위생 전문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산업장애 유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대기의 독성이 피부로 흡수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 산업장애 건강을 지키자. 대독피 반산건. 대독피 반산건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15년 1회, 15년 2회, 17년 3회, 22년 2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 정화 장치 중 흡착 장치 설계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흡착 장치 처리 능력, 두 번째로는 흡착제 수명, 마지막으로는 압력 손실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흡착을 2번 하면 압력 손실된다. 압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5년 2회 총 10년간 1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량작용의 종류 4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첫 번째 기량작용은 화학적 기량작용이며, 화학적 기량작용이란 두 화학물질이 반응하여 저독성 물질을 형성한다. 두 번째로 기능적 기량작용은 동일한 생리적 기능의 기량작용을 나타낸다. 세 번째 소형적 기량작용은 두 화학물질이 같은 소용체에 결합하여 독성이 저하된다. 마지막으로 배분적 기량작용은 물질의 흡수, 대사 등에 영향을 미쳐 표적기관 내 축적기관의 농도가 저하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4년 1회, 15년 2회, 16년 1회, 22년 1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생체와 환경과의 열교환 방정식을 쓰고 각 요소들을 설명하시오. 먼저 열교환 방정식은 델타 S는 M 플러스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S는 생체 내 요령량 변화, M은 작업 대사량, C는 대류에 의한 열 득실, R은 복사에 의한 열 득실, 마지막으로 E는 증발에 의한 열 손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C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이므로 득실, R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득실, 마지막으로 E는 마이너스로 손실로 접근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해당 방정식을 암기하실 땐 그냥 순서대로 읽어도 입에 붙으니 SMCRE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5년 2회 총 10년간 1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시너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측정 기록 일지에는 시너에 대한 유해 정보와 배출 정도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 이때 보건관리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업무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대상 유해인자 확인, 두 번째로는 유해인자 측정, 마지막으로는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과 비교평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대유유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5년 2회 총 10년간 1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대상 먼지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치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직경의 명칭을 쓰시오. 해당 직경의 명칭은 공기역학적 직경입니다. 그리고 15년 3회, 17년 1회, 18년 3회, 19년 3회, 23년 2회에는 반대로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꼭 해당 개념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5년 2회 총 10년간 1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ACGIH의 입자 크기별 분류 중 호흡성 입자상 물질 RPM의 침착 기전을 설명하시오. 폐포의 침착 시 독성을 유발하는 진폐증이 발생됩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후두의 분출 기류 분류에서 잠재 중심부를 설명하시오. 잠재 중심부란 분출 중심 속도가 분사구 출구 속도와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레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에 관한 물성치 기호를 의미할 때 각 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여기서 난기류가 없을 경우에 필요 송풍량 공식은 이렇고, 그리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기류가 있을 경우에 필요 송풍량 공식은 이렇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Q1은 열 상승 기류량을 의미하고, Q2는 유도 기류량, Q2닷은 난류로 인한 누출 기류량, M은 누출 안전계수, KL은 누입 한계 유량비, 마지막으로 KD는 설계 유량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 해당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니 해당 공식은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오염물질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해당하는 오염물질을 각각 쓰시오. 여기서 해당 표를 확인해 보면 100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 이하는 미세먼지 또는 포름알데히드가 되겠고, 10 ppm 이하는 일산화탄소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148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 이하는 라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들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초미세먼지는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 이산화질소는 0.1 ppm 이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TVOC는 5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총 부유세균은 800 CFU 퍼 세제곱미터 이하, 곰팡이는 500 CFU 퍼 세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돈은 지상 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하고, 관리 기준은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농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5년 이외 17년 3회, 19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송풍기의 송풍량 240 세제곱미터 퍼 민, 풍압은 60 mH2O, 동력은 5.5 홀스파워, 회전수가 400rpm이다. 여기서 회전수를 500rpm으로 변경하려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송풍기 상사법칙 해당 표를 참고하여 변경 후 송풍량 Q2를 구해줍니다. 풍량과 회전수의 관계식은 표에서 해당 부분으로 변경 후 송풍량 Q2에 대한 식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고, 지문에 주어진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Q1은 240, 그리고 N1은 400, 그리고 N2는 500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Q2는 300 세제곱미터 퍼 민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경 후 풍압 P2도 표에서 해당 부분을 이용하여 변경 후 풍압 P2에 대한 식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고, 지문에 주어진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풍압 P1 60, 그리고 N1 400, N2 500이므로 P2는 93.75 mH2O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후 동력 H2도 표에서 해당 부분을 이용하여 변경 후 동력 H2에 대한 식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고, 지문에 주어진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H1은 5.5 홀스파워, 그리고 N1은 400rpm, N2는 500rpm이므로 H2는 10.74 홀스파워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표는 매우 중요하므로 꼭 6가지의 상사 법칙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암기할 때 풍량, 풍압, 동력, 그리고 회전수, 직경 이렇게 써놓고 각각 몇 승인지 여기는 1승, 2승, 3승, 1승, 2승, 3승, 여기는 3승, 2승, 5승이니까 3, 2, 5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플랜지가 부착되고 자유공간에 설치된 후드와 플랜지가 부착되고 바닥에 설치된 후드가 있다. 플랜지가 부착되고 바닥에 설치된 후드의 필요 송풍량은 플랜지가 부착되고 자유공간에 설치된 후드에 비해 필요 송풍량을 몇 프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쓰시오. 먼저 절감 효율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해당 필요 송풍량에서 이렇게 바꾸면 몇 프로 감소되는지 물어보았으니 플랜지가 부착되고 자유공간에 설치된 후드의 필요 송풍량이 Q1이 되겠고, 플랜지가 부착되고 바닥에 설치된 후드의 필요 송풍량이 Q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1은 자유공간 위치 플러스 플랜지 부착 조건이기 때문에 표의 해당 부분에 속하므로 필요 송풍량 공식은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로 Q2는 바닥면 위치 플러스 플랜지 부착 조건이므로 표에서 해당 부분에 속하므로 필요 송풍량 공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한 Q1, Q2를 그대로 이 절감 효율 공식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V 10x제곱 플러스 a는 분자 분모 모두 속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0.75분의 0.75-5 곱하기 100으로 최종적으로 절감 효율은 33.3%가 나오게 됩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 100분의 10, 비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은 100분의 1일 때 기여 위험도를 구하시오. 먼저 기여 위험도의 공식은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마이너스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므로 그대로 지문에 있는 100분의 10 마이너스 100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기여 위험도는 0.09가 나오게 됩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직경이 30cm인 덕트에 공기가 100세제곱미터/민으로 흐르고 있을 때 표준 공기 상태에서의 속도압 mmH2를 구하시오. 먼저 지문의 비중, 밀도 또는 비중량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속도압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비중, 밀도 또는 비중량이 지문에 주어졌다면 해당 공식을 사용하셔야 하는 개념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속 V를 구하기 위해 지문에 주어진 유량 Q와 직경 T를 이용하여 구해줍니다. 유량 Q는 A 곱하기 V이고 여기서 A는 원형 단면적이므로 4분의 파이 곱하기 T 제곱으로 변환하여 이렇게 되고, 이것을 유속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여기 속도압 공식에 들어가는 유속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므로 여기 있는 단위를 전부 맞춰주면 됩니다. 먼저 유량 100세제곱미터/민을 대입하고 해당 민을 세크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1분은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곱해주고, 하단의 직경 D도 마찬가지로 유량이 세제곱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30cm를 대입하는 것이 아닌 0.3m로 대입을 하여 최종적으로 V의 유속은 23.58m/s가 나오게 됩니다. 구한 유속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4.043분의 23.58의 제곱, 이것을 계산기로 두드리면은 속도압은 34.02mH2가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톨루엔을 다루는 작업장은 1atm 21도이고 여기서 1atm 21도의 부피는
24.1리터인 것도 미리 적어줍니다. 그리고 톨루엔을 사용하는 작업 조건의 사용 온도는 80도, 톨루엔 증발량이 0.24L/h일 때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필요 환기량을 구하시오. 단, 톨루엔 비중은 0.9, 폭발 하한계는 5%, 분자량은 92, 안전계수는 10이다. 그리고 1atm, 21도의 조건의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지문에 주어진 T는 80도, S는 0.9, G는 0.24L/h, K는 10, M은 92, 폭발 하한계 LEL은 5, 그리고 B는 온도 보정 상수인데 여기서 T가 120도 미만이면 온도 보정 상수는 1이고 T가 120도 이상이면은 온도 보정 상수가 0.7인데 지문에서 사용 온도 T는 80도이므로 온도 보정 상수는 1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기에 두드리면은 13.59 세제곱미터/h가 나오고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해주면은 최종적으로 0.23 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직경이 0.001cm, 밀도가 1.3g/세제곱미터인 입자상 물질의 침강 속도를 구하시오. 먼저 해당 리프만 침강 속도 공식에 들어가는 직경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1m는 100cm이고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인 점을 이용하여 1cm는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해당 0.001cm를 계산하면은 10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리프만 침강속도 공식에 밀도 로우를 대입하고 위에서 구한 직경 10 마이크로미터를 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침강속도는 0.39c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리프만 침강속도 공식은 이렇게만 보면 단위 환산이 맞지 않아서 공부하시다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해당 식은 실험값으로 0.003의 모든 단위 환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고 이 공식과 단위 그 자체를 암기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밀도 1.4g/세제곱cm,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인 분진 입자를 중력 침강실에 처리하려 한다. 공기의 밀도 1.29kg/세제곱미터, 공기의 점성 계수가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g/cm일 때 침강 속도를 구하시오. 먼저 스토크스 침강 속도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단위대로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먼저 G는 중력 가속도로 우리가 아는 9.8m/s 제곱에서 cm/s 제곱으로 바꿔주면 980cm/s 제곱이 되고 그리고 직경의 단위도 cm이기 때문에 1은 100cm, 1m는 100cm이고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일 때 1cm는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로 변환할 수 있고 여기서 들어가는 직경의 단위가 cm이기 때문에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cm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을 변환해 보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cm로 변환하여 그대로 대입해 주시고 그리고 밀도의 단위는 g/세제곱cm이기 때문에 여기 로우 1 밀도 1.4는 그대로 대입하고 공기의 밀도 1.29kg/세제곱미터만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9kg/세제곱미터를 1kg은 1000g을 이용하여 이렇게 곱해주고, 그리고 1세제곱미터는 여기서 1m는 100cm이고 이것을 양변에 세제곱을 하면은 1세제곱미터는 10의 6승 세제곱cm가 되므로 1세제곱미터 10의 6승 세제곱cm 이거를 곱해줘 단위 변환을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0.00129 g/세제곱cm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산기에서는 계산해보면 0.129 g/세제곱cm로 나올 텐데 이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성계수는 1.78 곱하기 10의 -4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침강속도 V는 0.43c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크스와 리프만의 침강속도를 각각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성계수와 공기의 밀도가 주어지면 스토크스 공식을 사용하고 이 두 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리프만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15년 2회, 21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길이가 5m인 장방형 덕트에 단면의 폭이 600mm, 높이가 350mm이다. 비중량이 1.2kPa/세제곱미터, 관마찰 계수가 0.02, 덕트 직관 내 풍량이 125세제곱미터/min일 때 압력 손실을 구하시오. 먼저 덕트의 압력 손실 공식은 이렇고, 람다, L, 감마, 중력 과속도 G는 알 수 있는데 유속 V와 직경 D가 없으므로 구해줍시다. 먼저 Q는 AV 공식에서 V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폭량 Q와 장방형 덕트의 단면적은 폭 곱하기 높이이므로 미터 단위로 변환하면 0.6m와 0.35m가 되어서 이 Q 125세제곱미터/min과 0.6 곱하기 0.35를 대입하면은 유속은 595.24m/min이 나오고, 여기 해당 압력 손실 공식에 들어가는 단위는 m/s이기 때문에 1분은 60초를 이용하여 이렇게 단위 변환으로 곱해주면은 유속은 9.92m/s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당 직경 D를 구해줍니다. 원래 보통 원형 덕트 문제에서는 직경 D가 주어지는데 이렇게 장방형, 사각형 덕트이므로 상당 직경 D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줍니다. 지문에 A는 0.6m와 B는 0.35m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상당 직경 D는 0.44m가 나오고, 지문에 있는 관마찰 계수 0.02, 길이 5m, 위에서 구한 상당 직경 0.44, 그리고 비중량 1.2, 그리고 위에서 구한 V는 9.92,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제곱 고정값이므로 다 대입하면은 압력 손실은 1.37mH2O가 나오게 됩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5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공기 시료 채취용 펌프로 작업장에 공기를 측정하고자 한다. 비누 거품 미터 유량을 보정할 때 1000cc를 통과하는데 총 4번 측정한 결과 25.5초, 25.2초, 25.9초, 25.4초가 걸렸을 때 이 펌프의 평균 유량을 구하시오. 펌프의 평균 유량 공식은 이렇고, 통과하는 부피는 1000cc로 주어졌으니 유량 단위가 리터/min이므로 1리터는 1000cc의 단위 변환을 이용하여 해당 1000cc는 1리터로 그대로 대입하고, 평균 시료 채취 시간은 4번 측정했으니 전부 더해서
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균 시료 채취 시간은 25.5세크가 나오게 되고, 이것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유량 단위가 리터 퍼 민이기 때문에 일부는 60초를 이용하여 해당 단위 변환을 이용해 주면은 최종적으로 펌프의 평균 유량은 2.35리터 퍼 민이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15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2일 ATM 25도의 작업 조건에서 여기서 2일 ATM 25도 조건이면 부피는 24.45리터를 적어주고 벤젠을 고체 흡착관으로 1시 22분부터 4시 45분까지 측정하고자 한다. 비누 거품 미터로 유량을 보정할 때 50cc를 통과하는데 시료 채취 전엔 16.5초, 시료 채취 후엔 16.9초가 걸렸다. 측정된 벤젠을 분석한 결과 활성탄관 압층에서 2.0mg, 뒷증에서 0.1mg이 검출되었을 때 공기 중 벤젠의 농도 ppm을 구하시오. 먼저 농도 ppm을 구하기 위해 ppm 공식인 mg per 세제곱미터 곱하기 분자량 분의 부피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mg per 세제곱미터를 구하기 위해 펌프의 평균 유량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평균 시료 채취식은 시료 채취 전 시간 더하기 시료 채취 후 시간을 더해주고 나누기 1을 해주면은 16.7세크가 나오고, 이것을 그대로 평균 시료 채취 시간 16.7세크에 넣어주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리터 퍼 민이기 때문에 1분은 60초를 활용하여 이렇게 단위 변환해주고, 통과하는 부피는 50cc라고 나왔는데 1리터는 1000cc이므로 50cc는 0.05리터로 변환할 수 있으므로 대입하면은 펌프의 평균 유량은 0.18리터 퍼 민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mg per 세제곱미터를 구해줍니다. 앞층 분석량과 뒤층 분석량은 각각 2mg, 0.1mg으로 더해주고 공기 채취량은 펌프의 평균 유량의 측정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0.18리터 퍼 민에서 1시 12분부터 4시 45분까지 측정하는 거면 4시 45분 빼기 1시 12분 하면은 3시 33분이 나오고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분으로 표현해주면 213분이 나오게 되므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단순 이렇게만 구하면 단위가 mg per 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변환하려면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를 이용하여 이렇게 곱해주어 단위 변환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54.77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ppm식에 위에서 구한 54.77mg per 세제곱미터를 대입하고 부피는 1 ATM 25도 조건이므로 24.45리터를 대입, 그리고 벤젠의 분자량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벤젠은 C6H6이므로 C의 원자량이 C의 원자량이 12, H의 원자량이 1이므로 12 그리고 6개 있으므로 곱하기 6 더하기 H의 원자량은 1이니까 1, 6개 있으므로 곱하기 6 해서 78 분자량을 그대로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ppm은 17.17ppm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H, C, N, O 그리고 염소, Cl 정도는 원자량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H는 아까 말했듯이 1, C도 12, N은 14, O는 16, Cl은 35.5의 원자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에서 출제되는 벤젠 C6H6 그리고 톨루엔, 단순 화학식은 C7H8 그리고 크실렌 C8H10
이 화학식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분자량도 위의 원자량이 암기되어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벤젠은 구해봤으니 넘어가고, 톨루엔도 마찬가지로 C의 원자량은 12, 7개 있으니까 곱하기 7 더하기 H 원자량 1, 8개 있으니까 곱하기 8 하면은 92. 톨루엔의 분자량은 92가 나오고, 크실레는 C의 원자량이 12 곱하기 8개 있으니까 8 더하기 H 원자량이 1 그리고 10개 있으니까 곱하기 10. 그럼 분자량이 106이 나오는 정도까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래 기출문제에서 해당 문제랑 아예 똑같은데, 아이고. 그리고 20년 이래 기출문제에서 해당 문제랑 아예 똑같은데 해당 조건이 추가되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공시료의 평균 분석량을 여기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공시료의 분석량 이 부분에 마이너스만 해주고 나머지 공식은 그대로 쓰시면 되니 해당 개념도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이외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